네, KBS 부산은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생존이 걸린 이상기후를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던 올해 여름. 부산에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폭염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리 찾아왔고 한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111년 만에 가장 일렀습니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유난스러운 날씨의 변덕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극한 기상이나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강도도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의 주요 원인은 이제 지구온난화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171명. 야외 노동자와 노약자,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되며 가장 불평등한 재난으로 불리는 폭염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겹칠수록 피해가 커지는 복합재난입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은 기상 대응 외에도 공중보건, 복지정책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예측을 넘어서는 극한 호우와 초강력 태풍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도시의 방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집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단 기반시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조류조나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 빗물 대심도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를 관리해야 하는 재난으로 보고 도시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접으러가는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기획. 오늘은 사상 하단선 땅꺼짐과 발밑 안전대책을 점검합니다. 올해 크고 작은 땅꺼짐이 잇따라 시민 불안감이 컸는데요. 대다수 땅꺼짐은 인재여서 철저한 공사관리만으로도 발밑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꺼지고 심하면 하루에 2번까지. 달리던 트럭이 바퀴째 빠지고 시장 입구는 가로막혔습니다. 사상 하단선 인근에 서 잇따른 땅꺼짐은 올해만 3번. 2023년 1월부터 15차례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장 가자 이러니까 택시 기사가 그 땅꺼짐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 불안해서 가겠어요. 거부를 하더라고요. 사상 하단선 인근 땅꺼짐은 사실상 인재였습니다. 부산시 감사 결과 허락 없이 공법을 바꾼 시공사, 공법 변경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감리단, 이를 보고받고도 점검조차 벌이지 않은 부산교통공사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속어로 땜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공법을 좀 사용하지 못하신 거고요. 이렇다 보니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땅꺼짐. 부산시는 예방 대책으로 현재 한 대뿐인 집안 탐사 차량을 내년 2월 한 대 더 도입합니다. 그리고 땅속 10m 이상 굴착하는 모든 지하개발 사업장에 대해 매년 2차례씩 집안 탐사를 벌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기본에 충실한 공사 관리가 땅꺼짐 예방 대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설계 제대로 했는지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주라든지 보고를 받고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오래전 땅속에 묻힌 각종 시설물과 선로, 침수와 배수책에 대한 땅밑 점검이 뒤따라야 사회적 재난인 땅꺼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대형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원인은 조금씩 달랐지만 안전 불감증과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연말 기획보도 3번째 순서로 부산을 덮친 대형 화재 사고들을 되짚어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불길이 휩쓴 건물 외벽이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모두 깨졌습니다. 공사 중 발생한 불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준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가 강행됐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 허가가 나는 등 인허가 비리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감리업체를 회유 압박하여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 완료 보고서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불은 또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4명의 어린이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멀티탭 등 각종 기기 관리에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돌봄 공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360곳의 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지난 1월엔 사상 초유의 항공기 화재로 불안을 키웠습니다. 좌석 위 선반에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항공기 절반 이상을 태우는 등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와 항공사는 기내 보조 배터리 반입 기준과 안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탑승구에서 휴대수화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확인해서 기내 선반 보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현재까지 부산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나 늘었습니다. 각종 화재는 반복됐지만 대책은 늘 뒤처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약속대로 연내 이전을 마쳤습니다. 2025년은 해양수도 부산의 원년으로 기록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까진 갈 길이 멉니다. 강자 기자가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부산청사 개청식으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수도 부산의 긴 항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전재수 장관 사임으로 공석인 후임 장관에 대한 조속한 인선이 필요합니다. 해수부의 부산 안착과 해양수도권 정책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된 해양행정 통합과 수도권에 흩어진 10여 개 해양 공공기관,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도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2차관 시설 및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산하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함께 모여 협력할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보강돼야 합니다. 현재 부산해양수도특별법은 해수부 직원 이전 지원에 집중돼 있어 부산의 지위 강화와 해양산업 육성 조항을 담아내야 합니다. 해양금융이라든가 북극항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담겨질 수 있는 법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해양수도를 이끌 해양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부산지자체 그리고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해양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를 품게 된 부산시도 해수부 직원의 부산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해양수산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해수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2029년 조기 기항을 목표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결국 공기 연장으로 결정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KBS 부산이 마련한 연말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가덕 신공항 사업 어디까지 왔는지 또 내년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올해 5월 가덕도 신공항 조성공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하며 결국 유찰됐습니다. 정부가 곧이어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지만 최종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22개월 늘리고 개항 목표를 2035년으로 늦추는 대폭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안정하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재입찰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8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에 대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신기술이라든지 신공법을 적용해서 공기 단축 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저희 어떤 그 발주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기간은 늘었지만 급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를 반영한 공사비 증액 규모가 여전히 업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유찰이 반복되면 2035년 개항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물류, 항공, 그리고 이제 해양까지 전부 이제 부산에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덕도 신공항이 빠른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이제 가파르게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 겁니다. 조기 완공해서 안전한 개항으로 목표를 바꾸고 속도를 늦춘 가덕 신공항. 부산의 미래가 달린 거대 국책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2026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